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부터 점검해 볼까요? 경제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의 인도를 받아 구축되며 경제학을 기반으로 서 있으며, 다시 말해 경제학 위에 경제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학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망각하고 있지만 경제학은 사실 인문학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학 위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은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철학적 질문은 본성론, 윤리론, 존재론, 인식론 등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어떤 답을 내리겠습니까? 경제학자라면 같은 답을 내리리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인문학적 질문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서로 다른 답을 내립니다.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되는 첫 번째 질문, 곧 본성에 관한 질문을 볼까요? 인간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답을 내리는 경제학자들을 우리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윤리론은 어떨까요? 인간이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더 많은 물질의 추구라고 답합니다. 이제 경제학의 전제를 따져봅시다. 전제란 실증되지 않는 일종의 믿음입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자원은 희소하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두 가지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전제를 믿게 되면 우리 행동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선 희소한 자원으로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는 난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숙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 거대한 간극은 성장을 통해 비로소 해결됩니다. 이제부터 경제 성장이 경제 활동의 주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익숙하며 불변의 진리처럼 우리에게 인식된 그런 목적이죠. 그런데 이 목적이 바로 전제, 곧 자원은 희소하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두 가지 전제로부터 도출된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이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라는 과학적 모습을 띠고 있으니 여러분은 경제학이 내부적으로 완벽한 체계를 갖춘 학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경제학은 특수한 인문학과 그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경제학은 인문학입니다. 이제 이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겠죠? 또다시 우리의 익숙한 얘기로 되돌아 갑시다. 성장은 어떤 간섭도 없는 자유로운 경쟁시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성장 수단이죠. 이런 인문학적 입장과 전제 그리고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유 경쟁시장을 채택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 방식을 관통하고 있어 주류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니 여러분은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전제, 수단, 목적, 인문학을 받아들인 채 한국 경제를 해석하는 동시에 그 경제학의 지도를 받아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드러나죠.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라. 그렇게 하면은 사회는 안정과 조화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기획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메시지와 그것을 체계화한 경제학을 대학생들은 현재 99% 한국 대학의 경제학 강의실에서 매일 학습 중입니다. 대학에서만 학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류 대중매체는 물론이고 초, 중, 고 교과서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일종의 문화로 모든 국민의 머리에 삶의 지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합심해 이루어놓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현실적 모습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과연 우리 경제는 조화와 안정에 도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고 비정규직의 삶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은 파괴되고 있죠. 도덕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대신 반칙과 교활함이
모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노동소득보다 불로소득을 지향하면서 갭 투기꾼은 부동산 투기에, 동학개미들은 주식 투기에 전념합니다. 이런 헬조선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경제 현실은 경제학 위에 서 있으며 경제학이 인문학과 그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한 헬조선의 문제는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더욱이 그 기초가 되는 그 인문학으로부터 야기되었다고 봐야 하며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인문학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문학적 질문에 대한 답은 경제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저는 대안적 경제학으로 제도경제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도경제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기심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한 존재라고 답합니다. 나아가 인간은 단지 물질의 최대 소유만 추구하는 욕망의 전사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따라 인간은 좋은 삶, 곧 중용의 미덕, 평등과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이제 경제학의 전제도 달라져야 합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희소성의 원칙과 무한한 욕망을 전제로 해 성장을 경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들어 자원은 더 이상 희소하지 않습니다. 제도경제학에 따르면 우리는 실로 풍요의 시대를 맞았지만 풍요한 재화를 소수 몇 명이 독점하고 있으니 희소하게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성장보다 불평등한 분배입니다. 우리 욕망은 과연 무한하기만 할까요? 제도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리는 방대한 자료를 활용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경제적 소득, 그러니까 물질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익숙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털린의 발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소득이 높아지면 행복감은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소득이 더 증가하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더 큰 행복을 느끼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여기서 물질의 무한 성장과 무한 소비가 우리가 해결할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죠. 물질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성장과 수배와 관계없는 비물질적 가치, 그러니까 좋은 삶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제도경제학의 전제로부터 출발하면 수단과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헬조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제도경제학과 그 인문학이 훌륭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경제학 위에 서 있으며 경제학은 각자의 전제와 인문학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